네, 이번 시간은 이제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부분이 이제 파레토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품질 관리 이제 내용 하기 전에 우리가 품질 관리 7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품질 관리 7가지 도구인데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죠? 네,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지금 나오는 파레토도, 그리고 세 번째 특성 요인도, 이제 네 번째 체크시트, 다섯 번째 삼포도, 여섯 번째 층별, 그리고 일곱 번째 각종 그래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죠. 뭐 히스토그램은 먼저 다 아시죠?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 형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이제 파레토도는 이제 본 챕터에 나오는 부분 이제 할 거고요. 이제 특성 요인들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배합이다, 콘크리트 강도다. 콘크리트 강도라고 하면은 뭐 설계, 재료, 배합, 뭐 시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강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게 강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재료, 배합, 시공 뭐 기타 아니면 유지 관리, 양생 이런 부분 해가지고 하면은 어떤 거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요인.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은 항상 어떻게 우리가 답안에는 이러한 특성 요인들을 써주는 게 어떻습니까? 정석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영향을 주는 요인이란 그러니까 문제에 딱 나온다고 하면은 넣어주는 게 좋고요. 또 기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그러니까 특성 요인도 넣어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답안지에 있어서 이런 표나 이런 그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채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보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지, 그러니까 답안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그림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좋죠. 또 시간 관리상 그리고 기타 또 점수 획득상에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체크시트는 다들 아시죠?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딱 한다고 하면은 각각 1번 뭐에 대해서 확인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 X 해가지고 표시하는 거 있죠. 이런 체크시트. 그리고 3포도 어떤 X하고 Y에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X하고 Y에 두 가지 변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의 관계다. 네? 몸무게의 관계다. 하면은 그 키가 큰 사람이 대체로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양에 상관이 있다 라는 부분, 아니면 또 음에 상관이 있다, 아니면 상관이 없다, 무상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찍어가지고 많은 데이터들을 찍게 되면은 이게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3포도가 되는 거고요. 또 층별이라는 것도 뭡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변수가 또 있습니다. X, Y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봤을 때 무상관이에요. 무상관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이대로 끊으니까 10대에 대해서 1, 20대에 대해서 끊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나오고 3, 40대에 대해서 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다 부의 상관이 나온다. 이런 어떠한 층에 따라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또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층으로 끊어서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어떻게 상관성을 보이더라 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층별이고, 기타 각종 그래프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죠. 그래프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해가지고 뭐에 나오는지, 아니면 기타 또 어떤 형태의 그래프들이 있죠. 우리가 엑셀 시트에서 보이는 많은 그래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점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프들이 있고, 이런 각종 그래프, 이것을 우리가 품질 관리 7가지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툴입니다. 이 품질 관리 7가지 도구가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좀 알아두시고요. 네, 이제 문제가 이제 파레토 분석입니다. 파레토 분석. 이제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문제 자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파레토 분석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 칸에 이제 답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래서 한 칸 이제 띄어서 이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칸까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파레토 분석의 정의. 항상 모든 문제 정의에서는 써주는 겁니다. 파레토 분석의 정의다. 그래서 파레토 분석이란 뭐냐? 파레토 분석이란 이제 분량, 품수, 결점수 등의 데이터를 현상이나 원인별로 분류하고 가장 비율이 큰 몇 가지 항목을 중점 관리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품질 관리 7가지 도구 중에 한 가지 툴이다. 우리가 이제 분량, 그래서 이제 파레토 분석이란 이제 분량, 품수, 이제 결점수 등의 이제 데이터를 현상이나 이제 원인별로 딱 분류를 합니다. 이제 분류를 하고 나서 이제 가장 비율이 큰 거 이제 몇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이제 그림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균열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파레토 분석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균열 가장 큰 원인 미치는 영향이 두 가지나 세 가지가 보면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건조 수축 균열 하고 두 번째 슬래브 힘 균열이다. 그래서 지금 건조 수축 균열이 예를 들어서 약 30%입니다. 그리고 슬래브 힘 균열이 약 15%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만 봤을 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약 50%의 균열을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율이 가장 큰 몇 가지 항목을 중점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품질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개선이 된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어떻게 개선이 된다고 하는 관점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돼 있죠? 파레토 분석의 20대 80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 파레토 분석 20대 80 법칙이 뭐냐?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소수의 중점 관리 대상 20%. 그래서 10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관련되어 있는 게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80%의 품질 개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물론 10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10가지 다 관리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효율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20% 이 2가지만 관리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0% 품질 향상을 도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